네네. 저는 실제 민간인이 주장하는 것을 한번 파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왜 됐는데 안 파느냐, 왜 절개죠, 왜 절개 안 하느냐 하니까 녹음은 됐는데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하에서 기계 소리, 엔진 소리가 나면 그건 땅굴이죠. 그래서 땅속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납니까? 그 검토할 필요도 없는데 항상 검토해서 결과는 지상에서 그런 음이 들렸습니다 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죠. 나는 그 당시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허위 보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밑에서 하급자들이 허위 보고를 해서 참모총장이 잘 모르고 땅굴을 없다고 하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종교를 좀 비난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 땅굴 찾던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교를 믿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비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너무 하느님이 계시했다던가 뭐 이런 말을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를 했던, 석가모니가 계시를 했던, 가서 확인을 해서 땅속에서 기계음이 요란하게 난다면은 그것은 땅굴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누가 계시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강력히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9월에 화성 지역에 이제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고 정지용 씨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FM 99.9 방송 여기자가 거기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전화로 확인해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화성 현장을 왔는가 하면 이 여기자가 국방부에 갔었답니다. 국방부에 갔더니 화성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땅속에서 녹음했다는 녹음 테이프가 이겁니다 하면서 들려주더랍니다. 근데 거기서 뭐 애기 소리도 나고 뭐 쇼핑센터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듣고 이건 말도 아니다. 이런 걸 뭐 땅굴이라고 하나. 이렇게 대부분 기자들이 생각했는데 이 여기자가 그거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와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왕왕왕 하고 뭐 땅판 소리가 나니까 여기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준 씨한테 이제 들은 바, 이것은 증거죠. 땅굴 증거가 아니라 땅굴 파는 기술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남준 씨가 평양 북쪽에서 자기가 땅굴 팠답니다. 10m 직경짜리를 팠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10m 직경이 땅굴을 그 평양 북쪽 태천 근처에서 판다는 것은 아무튼 핵무기가 아닌가 생각돼. 그 목적으로 그런 걸 파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팠느냐 그랬더니 8명이 1개조가 된답니다. 군부대가 8명이 1개조가 돼서 3개조 24시간 판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년부터 이제 TBM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30m 하루에 팠다고 가정하면 그걸 지금 몇 년 팠습니까? 우리 몇 년 팠다고 뭐 71년부터 팠다고 해서 뭐 한 30년, 40년, 한 40년 팠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400km 가죠.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러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 기술적으로 또 시간상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다. 월맹이 베트남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땅굴인데 그게 전술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까? 땅굴 나오는 어디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현명하지 못한 지휘관들과 적성 세력이 합동으로 이걸 못 찾게 한 겁니다. 땅굴의 전략적인 효력은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만 대군이 뭐 잠깐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항상 하루면 된다 하는 말을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군 복장을 입고 땅굴 후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대충 한 3대1 되나요? 20만 명 나면 우리 한 5, 60만 되니까 3대1이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아군 전투복을 입고 총을 갖고 나오고 우리는 런닝구 빤스바람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1대 3인데 그 제어 못하겠어요? 한 명 사살하고 나머지 2명 벌벌 기겠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금세 제압이 됩니다. 그리고 아군 쿠데타군으로 이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아군 쿠데타로 위장을 해서 점령한 후에
우리 구태타고는 우리 김정은 무엇을 우리의 국가수반으로 뭐 한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투개표를 할 수가 있죠. 국민투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해요. 그리고 동영상 다 찍습니다. 투표 개표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있죠? 그걸 다 해요. 똑같이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표 결과가 김정은 지지 99% 하면 좀 미안해서 안 되겠죠. 90%, 70%, 80%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남북한이 통일됐습니다. 왜?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죠. 지금 말이 많죠. 내가 다음 기회에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프로그래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해킹하고 어떤다고 난리치는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프로그래머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가에서 국민 투개표해서 통일이 됐으면 그건 국내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내 문제에 외국이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럼 너는 거짓말이다, 조작한 거다 해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그때 이제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항공모함이 오면은 우리 핵무기 때리겠다. 겁주고 독도 같은데 핵무기 하나 터뜨리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절대 안 옵니다. 미국은 자기가 핵무기의 위협을 받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제거하기 전엔 안 움직입니다. 심지어 네이토에서 군사훈련할 때도 자기 항공모함 침몰됐다. 이제 가상이죠. 자기들끼리 훈련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웨덴 잠수함이 몰래 나와서 항공모함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모함으로 1, 2분간 사진을 찍고 들어갔다. 하면 그 항공모함 격파된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웨덴 함이 나와가 잠수함이 나와서 거리 얼마에서 몇 분간 찍어서 싹 들어가서 보고해도 사령관 항상 네토 사령관 미군입니다. 총지휘자는 이제 미군이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발표를 안 한답니다. 그런 건 발표 안 돼요. 항공모함이 격침됐다는 것은 발표를 안 해요. 그만큼 항공모함에 대해서 신경질적입니다. 근데 항공모함이 격침될 위험성이 있는 그곳에 항공모함이 갑니까? 절대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협상하겠죠. 협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듣는 말로 베트남이 지금 가장 친미 국가다 하는 말을 들어요. 왜? 통일을 했는데 경제 발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미국이 북한 첫 1차, 요새 한 거 말고 1차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때 동양에서 이제 베트남도 이제 거기 이제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피해를 받겠느냐 하는 거죠. 김정일이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이것도 말이지만은 살아있을 때 조총리하고 식사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내가 남한을 점령하면은 한 1000만 명을 처단하고 한 1000만 명 처단한 500만 명이 포트피플이 돼서 달아나겠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5천만이 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한 3천만 남겠죠? 그럼 북한에 한 2천만 하고 한 5천만 정도가 있으면 우리 한반도에 적당할 것 같다. 그런 말까지 했답니다. 1000만 명을 처단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걸 밥 먹듯이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충분히 하겠죠. 자기 고모도 사형을 시키는데 한방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기관총으로 쏘고 사단장 애도일에 술 마셨다고 뭡니까 박격포탄으로 터뜨려서 죽이고 흔적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